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이 이렇게 장관을 임명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은 말장난인 거죠.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다 잘했는데 결과가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답을 썼는데 잘못됐으면은 공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답만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합리적인 어떤 대답을 뭐 할 수 없는 입장이겠죠. 워낙에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인즉슨 그런 거죠. 대통령이 조국을 워낙에 신뢰를 해서 밀어붙인 것 아니냐?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왜 내한테 그러느냐? 이런 자기 방어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나경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당신이 물러나라. 누구라도 하나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반쪽이 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나가서 전부 다 이렇게 생업을 중단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은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꼼짝도 하지 않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진영이니까 당연히 자기 의사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설전이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은 더욱더 참담함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어떤 인격적인 어떤 훌륭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소크라테스가 해놓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단정하고 물욕이 없고 인색한 노예 근성도 없고 허풍을 떨지도 않고 급도 없는 사람은 까다롭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을까? 원래 이제 소크라테스는 항상 선문답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정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단정하고 물욕이 없고 인색한 노예 근성도 없고 허풍을 떨지도 않고 급도 없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덕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정하고 물욕이 없고 인색한 노예 근성도 없고 허풍을 떨지도 않고 급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비겁한 허풍쟁이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보면은 훌륭한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때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 공정하고도 온화한 정신인지 아니면 까다롭고 사나운 정신인지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막 대모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못 되고 정직한 사람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알아내고 발굴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정치 경력을 쌓아가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비겁한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나이가 60이 되고 70, 80이 될 때까지, 특히 지금 박지원은 나이가 80이 되지 않습니까? 될 때까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직하고 훌륭하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 거짓말쟁이에다가 완전 협작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정치에 비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선진국으로 가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를 하더라도 어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 반칙, 특권, 편법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부패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60대, 70대, 80대까지 해먹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바빠도 눈을 뜨고 우리의 권리잖아요.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것들은 늘 사기질을 해요. 이 노란 딱지 이게 다 사기질이지 뭐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거죠. 오보의 기준이 뭔가요? 자기들에게 좋으면은 좋은 기사고, 자기들에게 안 좋으면은 가짜 뉴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공수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국의 이 사건, 이런 것은 이제, 공수처가 있으면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 알 권리가 완전히 차단되겠죠? 그런데 조국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그 조국이 했던 모든 어떤 죄가 덮이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편법, 탈법, 불법의 일상화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정말 후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계속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스스로 왜 바라나요? 그런 걸 왜 스스로 만들려고 하나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지금 건강한 나라가 할 일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게 아니에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완전히 너무 중요한 게 뭔가요?
낙마를 했잖아요. 낙마를 할 정도로 죄가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펀드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계좌를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영장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못하고 통장 거래 내역도 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들이 굉장히 지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황당한 것은 뭔가요? 그 대신에 조국을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국 가족들도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이 죄를 더 많이 캐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속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동생이 구속이 됐는데 아프다고 휠체어를 타고 있죠. 조국 부인이 구속이 됐는데 또 아프다고 계속 안 나오려고 하고 있죠. 조사에 차질이 계속 생기니까 결국은 기한을 또 연장을 했어요. 구속한 기간을. 예. 그래서 부인은 지금 그런 신세입니다. 아무래도 웅동학원 비리가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자금이에요. 여기서 불법 탈법을 한 것도. 그런데 이 사장이 또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를 또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죄가 훤히 보이는데 불러야 되는데 또 안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엄마가 나이가 많지만 너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불법 탈법을 해가지고 가짜 스펙으로 대학을 갔다가 시험 한 번 안 보고 면접만 보고 통과한 딸, 또 그 아들 전부 다 결국은 다 승인이잖아요.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조국 한 명, 조국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조국 한 명 빼고 지금 다 이렇게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것은 무슨 이런 이상한 가족이 있나요? 조국이라는 사람 정말 이상해요. 예, 나이가 먹어서 50대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중심 인물인데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물론 이 사람이 늘 이렇게 편법, 탈법, 불법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와서 딱 열통이 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어둠의 시간들에 대해서 포장을 있잖아요. 진짜 완전히 악마적인 어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뭐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예. 그리고 막 방송에서 늘 막 머리를 넘기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것들은 완전히 주로 이제 시선을 받는 그래서 천사다 완전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실제 삶은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은 다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조국인 겁니다. 예, 그것을 대를 이어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법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대를 나온 사람은 조국이고 법학 교수도 조국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하려고 했다가 낙마한 사람도 조국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법에 관련되는 것 이것은 다 조국이 전부 다 컨트롤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조국을 끝까지 막는 이 정부가 나는 너무나 이제 급증스러워요. 예, 그래서 12월 3일이 지금 공수처를 지금 이제 시간에 유예기간을 둔 것 아닙니까? 대답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계속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모르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밥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둘이 손잡고 같이 치매가 왔을 수도 있는 거죠. 조국은 장학금 기준도 모르고 그냥 선정돼서 받았다고 하네요? 그쵸, 장학금 기준은 모를 수밖에 없죠. 아니 기준에 맞게 준 게 아닌데 기준을 알아서 뭐하게요? 그리고 장학금 신청한 적도 없대요. 국민이 받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주는 관악회 장려금, 이건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데 조국은 신청 안 했겠죠. 그 딸이 했을 거예요. 딸이 했으니 본인은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알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라고 하면 사모펀드가 뭐예요? 하단 그가 이와 같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조국이 아주 잘 안다고 하는데요. 하긴 나도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들이 가물가물해. 7년이 지났으니까 잘 알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뭐. 나는 론스타가 어디 대부업체 이름인 줄 알았어. 론스타. 나도 론스타가 뭔지 가르쳐주지. 다른 사모펀드는 잘 알아도 자기 지분이 있는 자기 사모펀드는 모를 수도 있지 뭐. 모르고 전 재산 몰빵을 쓸 수도 있는 거지. 재산은 소중한 거니까 앞으로는 배우고 투자하도록 하세요. 조국 딸이 키스트 가서 활동한 것도 맞고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다더니 키스트에서는 연수 증명서 발급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닷새 정도만 나왔던 것으로 파악되며 단순 견학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순 견학이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3주 인턴했다고 쓴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특혜를 받는다더니 이건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이건주 1저자, 2저자에 대해 잘 몰랐다더니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알고도 있다면 악의적인 거니까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무식한 건데? 영어 잘해서 논문 1저자 됐다더니 고교 성적은 4에서 7등급, 영어 성적은 하위권이고 근데 이과 논문이 영어만 잘했다고 제 1저자로 막 등록해주고 막 그런 거야? 아 진짜? 나도 그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 1저자가 돼볼까?
그런 금수저 특기를 이용할 줄 몰랐다던 사람이 흑수저 청년에게 그런 기회들이 없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좀 부럽긴 하다. 우리 같은 흑수저들은 방학금 타려고 코피 막 터져가면서 막 일해가면서 막 공부해가면서 막 그짝분들은 또 서민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라며 인간미에 감동했고 어쩌고 하겠지. 가족이 한 걸 어쩌냐. 조국은 바빠서 몰랐던 쟤밖에 없다. 연서 또 열심히 실드를 치겠지. 이젠 안 봐도 대충 누구들이 뭐라고 할 줄 알겠다. 모른다더니 출국하면서 증거인멸하려고 하다가 딱 걸렸죠. 이건 뭐라고 할지 기대가 됩니다. 해외에서 화장지 대용으로 쓰려고 했다. 자료인지 몰랐다 하려나? 이런 난리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열심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쯤엔 이후 문 정권 들어서